자, 오늘 방송하는 오늘 나간 방송에 지금 세월호의 충돌 흔적이 있다. 그게 이제 시사저널의 보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선조위가 일단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조사의 방법론을 제시한 용역 보고임에도 마치 외판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고 결과를 도출한 용역 보고로 보도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사저널은 우리 방송하는 이 시간까지는 기사를 안 내리고 있습니다. 선조위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부정을 했는지 확실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는 의미인지 시사저널이 어떤 보도를 그냥 바로 내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저는 어떤 결론일지는 지금 현재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선조위의 공식적인 입장에 의하면 선조위가 세월호 선체 좌연 하부 외관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 그 좀 긁힌 자국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들어간 자국이 있다고 했었는데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심할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용역 의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오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라는 건 아니죠.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오보라는 것이고 향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스크래치가 저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선조위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스크래치가 있었다면 세월호 사건 당일날 뒤집어질 때 발견됐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래치가 당장 나면 그게 현장에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물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식되고 그러면서 그게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다 저거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건 뭔가 이상한 건 맞고 그런 의미에서 그날 바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친 김감독 김어준 종수 뭐 등등에서 만든 영화 그날 바다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사실은 거기서도 결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외력, 충돌 이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방송하는 오늘 4월 12일 날이 이 영화의 개봉일이기도 합니다. 예, 어제 시사회 보고 왔죠. 많은 유명한 신부들이 오셨더라고요. 스포일러는 하지 마시고 느낌적 느낌만 일단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도 우리가 했던 것과 비슷하게 결론은 마무리가 되죠. 외력에 의한 또는 그 영화는 닷에 의한 침몰. 앵커. 네, 앵커죠. 앵커에 의한 침몰이 기정 99% 맞다. 이렇게 과학적 이제 증거를 하는데 완성도는 한 99%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요. 4년 동안 친밀하게 조사를 했는데 그게 그냥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AIS 항적도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석이 상호 크로스 분석을 해요. 군이 내놓은 것과 그 다음에 정부가 내놓은 것, 그 다음에 각종 레이더가 잡혔던 군산에서부터 레이더 잡혔죠. 레이더에 잡힌 항적도를 같이 겹쳐서 이제 분석을 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이 분석된 AIS의 항적도와 일치하게 맞춰졌다는 거죠. 그리고 승객들이 흔들림이 있었던 부분을 전부 다 군산 앞바다부터 체크를 해봤더니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소름 돋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맞는 건데 여기까지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저 정말 미친 감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이 밖으로 튀쳐나갔거나 또는 안에 물건들이 배에 흔들림에 따라 좌우되는 걸 물리적으로 다 분석했다는 거죠. 이것뿐만 분석한 게 아니라 화물차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를 전부 5개를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시간대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방송에서도. 그런데 더 이제 이 미친 감독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갔냐면요. AIS 기계들끼리 교류하는 기계어를 교신 내용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 패턴을 찾아낸 거예요. 만약에 잠깐만요. 심하게 스포일러면 사람들이 영화를 안 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극장에 가시고 영화 보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기계어가 이제 핵심인데요. 기계어가 3단계로 기계어가 수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상적으로 갔을 때 1,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하거나 선체에 회전이 있을 때는 2와 3번을 날린다는 거예요. 이 패턴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과 승객들이 느끼는 소리와 충동을 다시 맞췄더니 4군데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군데가 바로 해저 산맥이 높은 지형에서 일어났다. 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아, 정말 무서운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군산 앞바다에서부터 앵커를 내려서 해저 산맥의 높은 고지대, 해저에서 높은 산 쪽에 걸렸던 부분이 디귿자로 꺾여서 그때 바로 왜 이러세요? 자, 스포일러는 금지하시고.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니까. 궁금하시면 영화 네, 보시고요. 보세요. 예, 어쨌든 그 미친 김 감독이 프로젝트 세 부에서 번째. 제기한 이론은 제가 아직 영화는 못 봤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앵커에 의한 고의 침몰설의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가서 확인하셔라. 기획 침몰이 맞아져 가는 거죠. 앵커든 뭐 잠수함에 의한 충돌이건 사실 그 배는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는 배라는 건 외력에 의하지 않으면. 그 실험을 했던 거잖아요. 유가족 분들도. 그렇죠. 그러면은 세월호의 전제 자체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뭐 우리가 오늘 나간 방송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과적에 의해서 탈을 돌렸더니 배가 무너져 버려. 그럼 배를 어떻게 탑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세월호는 과적에 의해서 설계 변경해가지고 고박을 안 해서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해왔던 것이 세월호 사주기를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고 계속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저는 이게 시민사회의 무서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일부에는 그 음모론들이 틀린 것도 있겠죠. 있는데 그 정보를 꽉 쥔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아니냐? 저거 아니냐? 지배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음모론으로 그냥 치부를 해요. 미친 소리 하고 있어. 한국적 사회가 좀 음모론이 먹히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칼기 폭파 사건 관련한 국가 테론도 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또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내 수준에서 믿으려고 해요. 과도한 음모론도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설마 사람이, 설마 정부가, 설마 국가기관이 이런 식의 생각으로는 절대 안 풀리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정말 국가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국민들 생각한다면 전쟁 안 일으키죠. 자기들은 군대 안 가면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니까 전쟁 나는 분위기 계속 만들어서 실제로 국지전이 나서 누가 죽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수백 명을 죽이면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이제 답은 나왔어요. 침몰의 원인을 밝혀졌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남는 것은 그 관련자들이 범죄에 대해서 실토를 하는 것밖에 남지 않고요. 마지막 이 영화를 보고 답을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국정원이에요. 이미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를 조지면 한마디로 누구를 짱돌로 조지면 부를 거다라는 게 다 나와요. 왜 그러냐면 국정원 2명이 와서 야, 너 세월호 침몰 시간을 50분으로 합시다. 이렇게 주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녀석 국정원 직원들 2명 불러서 왜 그랬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다 나왔습니다. 그럼 너 왜 닷을 내렸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암담한데 가족들은 그래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의혹들을 우리 애청자분들도 하시잖아요. 그게 제가 계속 얘기했던 완고한 관료주의,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는 국가 통제를 벗어난 세력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세력들이 이제는 답할 차례예요. 그것이 음모면 음모다, 아니면 아니다. 침묵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침묵할 경우에는 99% 과학적으로 검증한 김어준 총수의 논리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고요. 세월호 참사 시간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적도를 다 조작한 군과 해경, 이제는 답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답을. 재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바다 같은 영화들이 새로운 증거의 출현이거든. 그렇죠. 한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나왔다면 모든 수사는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수사해야죠. 그리고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요, 이 수사를 방해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 분들이 정신 못 차리는 게 있잖아요. 그 국방부의 그 사람들이에요. KBS 추정 60분에서 천안함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국방부의 발표를 믿는다. 당연하지. 당연한 말. 그 사람들이거든. 그럼 사건을 저질러서 자기들이 승진하고 자기들이 전쟁 영웅으로 이미 반열에 올라와 있어요. 심지어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하는 중에 이런 발언도 나왔었어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폭침이다. 실제 어디냐요 이게. 진짜 정말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북한에서는 남한의 조작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사자도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명박의 조작이라 그랬죠. 예. 이거 정부 재조사해야 되고요. 어쨌든 세월호는 이제 답은 나왔어요. 만약에
논평이나 기사를 쓰신 분들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됩니다. 안 보고 기사를 쓰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됩니다. 또는 네티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주장을 하려면 이 영화를 반드시 보시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배가 급격하게 1, 2초 만에 꺾여버리는 사항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내부적인 조작으로. 이거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침몰 시간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 조작 근거가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 밝혀져 버렸어요. 이 영화에서.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가. 그러면 이 항격도를 조작한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을 조작하기 위해서 국정원 직원이 나와서 주입시켰다는 거예요. 50분에 침몰을 했다고 해라. 그러면 왜 그랬는지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답은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이 답할 차례입니다. 안 하면 국정원은 한국의 또는 전반적인 사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관람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서 최소한 빨리 100만 원 돌파해야 세월호 그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도 중요하지만 가족 또는 모임, 자기가 소속된 단체에서 집단 관람을 좀 연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예약 순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그럼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100만 명을 돌파해야 이것이 사회적 큰 화두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정우성입니다. 제가 나레이션으로 참여한 영화 그날 바다가 4월 12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참사 이후 4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추적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곧 다가올 4월 16일 사주기를 맞이해서 더 많은 여러분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리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4월 12일 개봉하는 그날 바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방송 나가는 오늘이 4월 13일 되고요. 3일만 더 있으면은 4.16 참사가 4주기가 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그 행사를 좀 몇 가지만 안내해 드릴게요.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행사는 일단 4월 16일 날 안산에서 오후 3시에 4.16 참사 정부 합동 연결식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 가실지 안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유가족분들은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그 중심으로 봤을 때 4월 16일 날 3시에 4.16 정부 합동 연결식이 안산 허랑유원지에서 있는데 1시에 이제 그 바로 2시간 전에는 고잔역에서 모여서 일본 출구에 모여서 행사장까지 걸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고잔역에서 기억교실을 지나서 단원고 지나서 생명안전공원 부지 지나서 합동분향소까지 걸어가는 그 코스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요. 4월 16일 월요일 오후 1시 고잔역에서 같이 출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4월 15일 오후 4시 세월호가 거치되어 있는 지금 목포 신항에서는요. 세월호 참사 4년 기억 및 다짐 대회가 열립니다. 예, 저도 갈 계획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시면은 그 같이 가는 버스들이 있어요. 거기에 타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15일 날 오후 4시에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 배와 함께 직립 작업이 사실상 시작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15일 지나서 이제 징집 작업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 보기 위해서 저도 가기 때문에 많이 오십시오. 예. 그날이 일요일이고요. 4.16 전날 일요일이고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4월 15일 그날이요. 일요일 2시부터 6시까지 우리 방송에도 나오시는 뭐 그분들을 우리는 이제 세월호 의혹을 연구하는 뭐 팀 이렇게 부르는데 순수 민간인 네, 팀들이죠. 네. 시민 팀들. 그분들이 지금 연속 2주 행사를 합니다. 네, 이번이 이제 2차 리마인드 열린 토론회고요. 그런데 세월호는요? 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일요일 15일 일요일 2시부터 6시까지 서울시청 지하 2층 바스라콜에서 열립니다. 리본 나눔이 있고요. 참가비는 없으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국정원 청산 TF의 발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 사라진 것들, 세월호 AIS 데이터 분석, 참사 이후 남겨진 사람들 이런 주제로 토론한다 그럽니다. 일요일 날까지 이 행사가 있고요. 토요일 날은 사실은 서울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죠. 네. 그러니까 주말이기 때문에 몇 시부터 어디서 하죠? 네, 토요일 6시부터 행사는 시작이 되고요. 합창 공연 진실의 하모니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화의 나무, 방통대, 수아비스 그리고 도봉구민이 만든 합창단 행사로 시작이 되고요. 7시부터는 본 행사가 시작이 되고 이 시간 이전에 오셔도요. 사진전이나 세월호 만화전 그리고 노란 리본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기억나무 만들기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또한 생존 학생 모임인 메모리아에서 세월호 기억 물품 나눔과 다짐의 엽서 쓰기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4시에요. 또 의미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묵묵히 리본을 만들어왔던 광화문 노란 리본 공작소에서 플래시몹이 좀 있어요. 지금 한 150명 정도 신청하셨는데요. 좀 많이 구글에서 지금 신청자를 받기 때문에 친목의 행진이라고 해서요.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친목 행진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 3주기 때는 정권이 바뀌지 않았던 시절이었고요. 정권이 바뀌고 처음으로 만든 4.16 행사입니다. 그러네요. 이 4.16 행사를 기점으로 뭐 그날 바다라든지 각종 언론들의 심층 취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월호의 진실이 5주기 되는 그 안에는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예. 이렇게 세월호의 4주기가 다가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즉각 재수사에 돌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성도는 한 99%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안성도가 높고요. 4년 동안 친밀하게 조사를 했는데 그게 그냥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AIS 항적도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석이 상호 크로스 분석을 해요. 군이 내놓은 것과 그 다음에 정부가 내놓은 것, 그 다음에 각종 레이더가 잡혔던 군산에서부터 레이더 잡혔죠. 레이더에 잡힌 항적도를 같이 겹쳐서 이제 분석을 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이 분석된 AIS의 항적도와 일치하게 맞춰졌다는 거죠. 그리고 승객들이 흔들림이 있었던 부분을 전부 다 군산 앞바다부터 체크를 해봤더니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소름 돋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맞는 건 여기까지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저 정말 미친 감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이 밖으로 튀쳐나갔거나 또는 안에 물건들이 배에 흔들림에 따라 좌우되는 걸 물리적으로 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스크래치가 저도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선조위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스크래치가 있었다면 세월호 사건 당일날 뒤집어질 때 발견됐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래치가 당장 나면 그게 현장에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물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식되고 그러면서 그게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다 저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건 뭔가 이상한 건 맞고 그런 의미에서 그날 바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친 김감독 김어준 종수 뭐 등등해서 만든 영화 그날 바다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사실은 거기서도 결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외력, 충돌 이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방송하는 오늘 4월 12일 날이 이 영화의 개봉일이기도 합니다. 예, 어제 시사회 보고 왔죠.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스포일러는 하지 마시고 느낌적 느낌만 일단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도 우리가 했던 것과 비슷하게 결론은 마무리가 되죠. 외력에 의한 또는 그 영화는 닷에 의한 침몰, 앵커. 네, 앵커죠. 앵커에 의한 침몰이 기정 99% 맞다. 이렇게 과학적 이제 증거를 하는데 완성 군산 앞바다에서부터 앵커를 내려서 해저 산맥의 높은 고지대, 해저에서 높은 산 쪽에 걸렸던 부분이 디귿자로 꺾여서 그때 바로 왜 이러세요? 자, 스포일러는 금지하시고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니까. 궁금하시면 영화 보시고요. 보세요. 예, 어쨌든 그 미친 김 감독이 프로젝트 세 부에서 번째. 제기한 이론은 제가 아직 영화는 못 봤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앵커에 의한 고의 침몰설의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가서 확인하시라. 기획 침몰이 맞아져 가는 거죠. 앵커든 뭐 잠수함에 의한 충돌이건 사실 그 배는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는 배라는 건 외력에 의하지 않으면 그 실험을 했던 거잖아요. 유가족 분들도. 그렇죠. 그러면은 세월호의 전제 자체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뭐 우리가 오늘 나간 방송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과적에 의해서 탈을 돌렸더니 배가 무너져 버려요. 그럼 배를 어떻게 탑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세월호는 과적에 의해서 설계 변경해가지고 고박을 안 해서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해왔던 것이 세월호 4주기를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고 계속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저는 이게 시민사회의 무서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방송하는 오늘 나간 방송에 지금 세월호의 충돌 흔적이 있다. 그게 이제 시사저널의 보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선조위가 일단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조사의 방법론을 제시한 용역 보고임에도 마치 외판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고 결과를 도출한 용역 보고로 보도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사저널은 우리 방송하는 이 시간까지는 기사를 안 내리고 있습니다. 선조위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부정을 했는지 확실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는 의미인지 시사저널이 어떤 보도를 그냥 바로 내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저는 어떤 결론일지는 지금 현재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선조위의 공식적인 입장에 의하면 선조위가 세월호 선체 좌연 하부 외관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 그 좀 긁힌 자국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들어간 자국이 있다고 했었는데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심할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용역 의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오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라는 건 아니죠.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오보라는 것이고 향후에 어떤 분석했다는 거죠. 이것뿐만 분석한 게 아니라 화물차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를 전부 5개를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시간대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방송에서도. 그런데 더 이제 이 미친 감독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갔냐면요. AIS 기계들끼리 교류하는 기계어를 교신 내용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 패턴을 찾아낸 거예요. 만약에 잠깐만요. 심하게 스포일러면 사람들이 영화를 안 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극장에 가시고 영화 보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기계어가 이제 핵심인데요. 기계어가 3단계로 기계어가 수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상적으로 갔을 때 1,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하거나 선체에 회전이 있을 때는 2와 3번을 날린다는 거예요. 이 패턴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과 승객들이 느끼는 소리와 충동을 다시 맞췄더니 4군데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군데가 바로 해저 산맥이 높은 지형에서 일어났다. 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아, 정말 무서운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